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9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에서 사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뭔가를 주장을 할 때 그게 사실이면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늪에 빠져버립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면접 과정에서 진중권 씨가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냐고 물었더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할 것 같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 속에는 뭘가 뭐래 남냐 하면은 사퇴하겠다는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겁니다. 사퇴하겠다?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이 발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 광주 MBC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거죠. 2015년에 시작된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요거는 자본금입니다. 투자금의 1100배가 넘는 4천여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상대로 지금 사업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그 회사입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인데 이 화천대유는 대박이 나고 국민은 독박을 쓴 구조에 대해 당시 정책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나 하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이재명 씨가 대답을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갑자기 또 한나라당을 소환을 했는지.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쉽게 규정하면은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 있다가 제게 지금 태클을 당했고 결국 희소했던 이익의 극히 일부밖에 못 얻고 공공환수로 5,500억 원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성남시가 5,500억 원의 이익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과거 토건 세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 땅을 다 사서 LH가 공공개발을 하는데 신모 전 의원을 통해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영개발을 하도록 확정했다.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민간개발을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다. 엄청난 토지 수용 보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에 공모해서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줄 업체를 선정해서 기회를 드렸고 그것도 4,500억 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1,000억 원을 더 환수했다. 성남 시민들이 대박을 봤다는 것은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이익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민간인들도 이익을 많이 보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00배가 넘는 이익을 개발업체가 봤다는 것이 국민께 납득이 안 되고 있다.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의 원래 설계 속에 포함된 것인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을 투자받아 2,500억 원
250억 원, 250억 원 이익을 남겼으면은 250억 원에 대한 50% 이익인가, 1억에 대한 250배 이익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자본금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회사가 동원한 투자금 기준으로 이익률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내부의 민간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남시는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 된다. 안 되었다.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많이 놀라고 화가 났다. 역대급 1억 청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업을 하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 보는 게 자본금 대비 1000배가 넘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 설계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거기 없었느냐. 현재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논란된 회사는 거액의 배당금뿐 아니라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이건 또 별도의 수의 계약으로 사들여서 별도 수의까지 챙겼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사 고문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이 보도가 되자 그만두었습니다. 제보 사주 의혹에 정광석화처럼 달려들던 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에는 잠잠하다.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여당 비호와 야당 흠집 4개만 수사를 개시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편파적 수사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했으므로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아마 최재형 후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상당히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펌이 아닌 법률회사죠.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회사를 로펌이라고 합니다. 로펌이 아닌 자산관리 전문 회사인 화천대유가 법인 구성을 하면서 최고의 법률가 다수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데 집중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법률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회사,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소유주는 기자 출신인데 이 기자 출신이 발이 넓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을 많이 이 관련된 일에 영입을 했다고 그럴까요?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은 사람입니다. 요게 아주 참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전 지사의 입장이 정말 곤란하게 된 게 요게 의혹점이죠. 물론 영입한 회사는 이재명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왜 하필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영입을 했느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과의 어떤 관계를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요 권순일 씨의 역할과 그럼 얼마를 받았느냐.
월급인지 급여인지 고문이니까 급여라고 봐야 되겠는데 급여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액수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점을 최재형 이 판사 출신 엘리트 판사 출신이죠. 감사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 특수목적 사업체라면 개발, 시행, 분양 및 자산관리의 최고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인데 왜 막대한 자문료가 예상되는 법률가들을 영입한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 강변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상상을 못할 당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실로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담한 사건이다. 역시 이 전문가의 비판이 다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동문서답하면서 뭉개지 말고 떳떳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적시하자. 뻑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말싸움만 하나 참 어색하다. 하태경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야당 게이트라며 반격에 나선 데 대해 이쯤 되면 소시오패스급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요 사안은 딱 이재명 씨가 가장 잘 써먹는 용어로서 앞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첫째가 공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패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과를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검사 사칭 공범입니다. 그리고 무고입니다. 무고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죠.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려 하다가 실패하면 그게 무고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자기는 오늘도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꼭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돈 안 받으면 깨끗한 겁니까? 공무원은 그런 게 아니죠. 아니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겠습니까? 돈은 다른 사람이 받겠죠. 그것은 공정하냐 안 하냐는 겁니다. 부패의 반대말은 청렴이 아닙니다. 부패의 반대말은 공정입니다. 즉 공정하지 못하면 공직자는 부패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익이 투자금의 자본금 투자의 1100배나 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규정을 두어서야 되고 다른 인터뷰에 보면은 당시 그 설계 관련을 했던 당시의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민간인들한테 너무 많은 돈이 가게 되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과 친한 사람이 그 사업 설계의 책임자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등.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엄청난 이익을 본 쪽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썼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회사와 관련된 인사 중에서 검사 출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재명 후보 입에서 사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상당히 불길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